자, 3주차 2차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먼저 시작하기 이전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식들 중에서 중간 공식은 제가 깜빡하고 소개를 안 했죠. 책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깜빡했는데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만약에 A, B, C 세 수가 등차 수열을 이루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자, A, B, C인데 첫째 항은 우리가 A니까 그냥 A라고 잡고, 우리가 B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대로 공차를 D라고 놓기로 했으니까 얘를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C는 A 플러스 2D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럼 이거는 A는 A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이 중앙 공식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 중간에 있는 이 항을 중간에 있는 이 B항을 A와 C로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겠는가, 이거에 초점을 맞추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일단은 A와 C를 한번 더 해보게 되면 A 플러스 2D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2A 플러스 2D가 되어서 2로 묶어내면 A 플러스 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A 플러스 D가 뭐냐면은 바로 B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게 2B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등차 중항에 대한 공식, B는 2분의 A 플러스 C, 이게 바로 등차 중항의 공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에 관해서도 한번 등비 중항이 뭐가 되겠는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자, 역시 마찬가지로 A, B, C가 등비 수열을 이룬다고 하면, 그러면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로 A와 B와 C 이런 식으로 적어봤을 때 첫째 항이 A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에서는 공비를 R로 두기로 했으니까 얘를 우리는 A 곱하기 R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C는 AR의 제곱이 된다는 거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됐습니까? 예. 그러면은 자,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이제는 이 A와 C를 한번 곱해보자라는 거죠. 곱해보게 되면 A 곱하기 AR의 제곱이니까 얘는 A 제곱 R 제곱이 되어서 AR의 전체 제곱이 되죠. AR의 전체 제곱인데 AR 자체가 B였으니까 얘는 B 제곱이 되는 걸 알 수 있죠. 예, 그래서 우리가 등비 중항은 B 제곱,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항이 제곱을 시켰을 경우에 바로 뭐가 된다? A와 C를 곱한 이런 형태가 된다 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등비 중항 공식이다 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적용 공식 유도하는 방법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자, 저번 시간에 조화수열까지 소개를 했고, 문제 1.3.1 있죠. 이 책 구성을 보시게 되면 문제 1.3.1을 하고 뒤에 보면 연습 문제도 있어요. 연습 문제도 있고, 이 1장이 다 끝나는 쯤에 또 뭐가 나오냐면 기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기본 문제, 연습 문제
심화 문제 뭐 이렇게 있거든요. 기본 문제, 심화 문제 이것도 일자 끝날 때쯤에 있거든요. 37페이지를 보시면 그 기본 문제와 넘기셔서 심화 문제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레포트 내실 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을 하겠지만은 이때 푸시는 걸 여러분들 풀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부터 미리미리 조금씩 풀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나중에 레포트를 낼 때 어떻게 낼 거냐면 이 문제들 중에서 30문제를 뽑아가지고 풀이와 답을 써서 이제 내라고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딱 과제 낼 때쯤에 그때 한꺼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간단한 문제들 조금씩 풀어 놓으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야 이제 틈틈이 공부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 연습 문제 혹은 기본 문제, 심화 문제에서 문제를 좀 틈틈이 풀어보시는 걸 권장을 할게요. 네. 그러면은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진도를 이제 나가볼 텐데, 자, 페이지는 25페이지부터거든요. 페이지는 25페이지부터인데, 자, 25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 나온 내용이 이제 수열의 극한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수열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열의 극한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게 되면 그 처음에 나와 있는 그 글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n의 값이 일정한 수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수열 AN은 a에 수렴한다고 하며 이를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죠. 이때 a를 수열 AN의 극한이라고 한다. 수열이 극한을 갖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자는 걸 정리를 해보자면, 자, AN이 만약에 수렴을 해요. 자, 영상 보시고 A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우리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극한값이 존재. 극한값이 존재.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AN이 수렴한다. 그러니까 AN의 극한값을 기호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런 식으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그러니까 n을 한없이 큰 값이라고 생각을 해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렇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이 무한대는 어떤 수를 나타내는 기호가 아닙니다. 예. 그럼 뭐냐면은 변하는 변동 상황을 나타내주는 기호거든요. 그래서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기호로 표시를 해줬으면 우리는 n이 한없이 큰 숫자에 가까워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AN의 극한값을 우리가 이런 식으로 기호로 표현을 하고, 이 AN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고 했으면 이 극한이 이제 일정한 수 A에 가까워진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그 수열이 발산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에 옆에 그 밑에 예제 1.4.1을 살짝 풀어보도록 할게요. 뭐 근데 눈으로 봐도 직접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n분의 1 같은 경우 여기다가 리미트를 한번 취해보게 되면은 이것이 자 0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는 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n이 무한대로 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n이 엄청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분자보다는 분모가 엄청 큰 숫자로 가까워진다는 거죠.
그러려면은 우리가 그 변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직접 보더라도 자 예를 들어서 자 1 같은 경우는 자 n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그 함수값이 1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2를 집어넣게 되면 그 수열의 값, 죄송합니다. 이 함수값이 아니라 수열의 값이죠. 2를 집어넣었을 때 그 수열의 값은 2분의 1이니까 이거의 반토막 요만큼이 될 겁니다. 자 3이면은 3을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3분의 1이니까 대충 한 요 정도 되겠죠. 예. 그럼 n이 한없이 큰 숫자로 가까이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n이 한없이 큰 숫자로 가까워지게 되면 점차 이 점을 따라서 우리가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는데 n이 어디까지나 양수니까 이게 0을 맞닥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결국 이런 식으로 이 선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0이 한없이 가까워진다고 생각을 직관적으로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자가 1이고 분모가 한없이 큰 숫자일 때는 우리가 그 극한이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n분의 k 이런 형태를 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k는 뭐냐면 k는 고정상수입니다. 고정상수. 그러면은 n은 계속 큰 숫자로 한없이 큰 숫자로 가까워지는 상황이다 보니까 k가 아무리 큰 숫자를 하더라도 n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숫자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결국엔 이것도 또한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이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정리 1.4.1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 1.4.1을 보게 되면은 자 이게 뭐냐면은 극한의 유일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열 an에서 리미트 an이 a고 그 다음에 또 리미트 an이 a 프라임 a 다시다 라고 한다면 우리가 a와 a 다시는 같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정리 1.4.1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바로 뭐냐면 극한 값은 유일하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만약 다른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a와 a 다시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것이 있다라고 가정한다면 그 두 개는 같아진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결국에는 그 극한 값은 하나로, 오직 하나로만 유일해진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정리 1.4.2를 보시게 되면 수렴하는 모든 수열은 유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정리 1.4.1 같은 경우 2 같은 경우는 수렴하는 모든 수열은 유계이다. 이 유계라는 말이 뭐냐면 한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계가 있다. 그 말인즉슨 위로도 한계가 있고 아래로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은 위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는 위로 유계, 그 다음에 아래로 한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아래로 유계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즉 수열 an이 수렴을 하면 모든 an에 대하여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두실수 LU가 존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U가 뭐냐면 위로 유계인 형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L 같은 경우는 이제 아래로 한계가 있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유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도 뭐
예제 1.4.2 같은 내용은 여러분들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굳이 설명 안 하고 넘어가고요. 자, 그 밑에 참고사항이 중요한 겁니다. 자, 정리 1.4.2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유기하는 수열이 있다면 자, 유기하는 수열이 있다면 그 수열이 수렴하는 수열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자면 AN이 수렴하면 AN이 유괴다. 이거는 정리 1.4.2에 대해서 맞는 말인데 이 역이 성립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답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예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AN을 만약에 AN을 만약에 마이너스 1의 n승이라고 우리가 한번 두어보게 되면 자, 일단은 자, 이것의 위로 유괴와 아래로 유괴를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것의 위로 유괴는 1이 되겠죠. 근데 아래로 유괴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n이 짝수일 때는 1이 되고 아니면 아래로 유괴일 때는,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인 거니까 이 수열 자체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밖에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위로 6이랑 아래로 6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뭐다? AN은 6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마이너스 1의 n승 이걸 한번 계산해 보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건 두 개 값으로 나누는 겁니다. 1 n이 만약에 짝수라면 1일 거고 홀수일 때는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정리 1.4.1에 의해서 정리 1.4.1에 의해 모순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괴하는 수열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수렴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26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 이제 수열의 극한의 정리라고 해서 정리 1.4.3으로 소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이 정리 1.4.3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이 수열이 만약에 수렴을 한다면 우리가 리미트 AN 그러니까 극한을 분배가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은 수열 AN 있고 BN 있죠. 그 책을 한번 여러분들 번갈아 가면서 보게 되면은 AN 있고 BN 있는데 이게 수렴한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수렴하게 되면 그럼 극한값을 A로 가지고 B로 가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그 더한 수열, 그러니까 AN 더하기 BN의 극한값은 결국에는 그 극한값을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미트를 각각 분배시켜서 계산해준 결과랑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곱한 거죠. 이번에는 곱한 것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3번은 상수배를 시키는 거예요. 상수배를 시킨 것 또한 역시 어떻게
그 an에다가 리미트 최종 값이랑 같은 값을 얻어낼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분수로 표현된 거 있죠. bn분의 an. 이것도 만약에 b가 0이 아니라는 전제하라면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극한값으로 나타내줄 수 있다는 거. 그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정리가 이렇게 계산이 되려면 전제가 뭐라는 소리입니까? 전제가 결국에는 이 수열이 수렴을 해야 되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반드시 그래서 발산하는 케이스가 있다면은 이건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정리를 다 소개해드렸고, 그 뒷부분부터 이제 예제가 쭉 나오는데 예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예제 1.4.3부터 한번 보게 되면, 예제 1.4.3을 보게 되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n제곱분의 4 플러스 n분의 3 이렇게 있죠.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 이걸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뭡니까? 이 4는 고정상수고, 그 다음에 n제곱은 어쨌든 n에 관한 식이니까 여기다가 무한대를 보낸다라고 생각해보면 얘도 엄청 큰 숫자로 가까워지게 되겠죠. 자, 다시. 자, 이 n제곱이라는 숫자도 엄청 큰 숫자로 가까워지게 된다는 겁니다. 얘도 무한대로 간다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얘도 무한대로 가고, 당연히 n이 무한대로 가니까. 그렇다면 이거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자, 이거 자체가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0으로 간다고 생각해 줄 수 있고, 얘도 0으로 간다고 생각해 줄 수 있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n분의 고정상수꼴 요런 형태가 될 테니까 얘도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간다고 생각해 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 자체는 뭐다? 0으로 간다 라고 생각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예제 1.4.4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예제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자, 3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2 분의 4n 제곱 마이너스 5n 플러스 3 이걸 구하래요. 근데 보게 되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이걸 배우기를 전부 다 이게 바로 3분의 4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죠.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최고 차항의 개수를 읽어주면 된다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을 거예요, 분명. 근데 이것도 결국에는 좀 엄밀히 계산을 한번 거치게 되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이게 결국에는 리미트, 자, n이 무한대,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이디어를 어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어쩌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n에 관한 식으로 분모가 표현이 되면 0으로 가는 거를 우리가 알아냈으니까 우리가 이걸 이렇게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자, 분모를 우리가 n의 제곱, 그러니까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겁니다. 최고차항을 나누는 거. 엄밀히 따지면. 그러면은 얘는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n분의 3 플러스 n제곱분의 2 이렇게 된 거 아시겠어요? 분모를 지금 n제곱으로 나눈 거예요. 근데 분모를 n제곱으로 나눴으면 분자도 n제곱으로 나누어야만이 그 식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분자도 결국 n제곱으로 나눠보게 되면 n분의 5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분의 3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얘도 어디로 간다? 0. 얘도 0. 얘도 0. 얘도 0.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결국 뭐다? 답이 3분의 4다. 이렇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나타내져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라? 최고차의 개수를 비교를 해서 그 극한을 읽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 예제 1.4.5도 대표적인 예제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 루트의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도 일단 무한대를 보낸다라고 생각해 되면 이거 자체도 무한대, 그 다음에 n도 무한대니까 더군다나 그 차수도 한번 비교해 보게 되면 얘는 어쨌든 루트 n 제곱인 거니까 n이고 얘도 n이니까 이거는 비교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꼴 이런 형태니까 그 비교를 하기가 힘든 부분인 건데, 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어떻게 계산해 주느냐. 자, 일단은 그 구하라고 하는 그 극한값의 식을 보게 되면 루트가 있죠. 루트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루트가 있는 경우라면 유리화를 생각해 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뭐냐면은 요렇게 생각을 해줄 수가 있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1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유리화를 해준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 자 루트의 n제곱 플러스 3n의 플러스 n을 곱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분모에도 분자에도 지금 이렇게 플러스를 곱했으니까 분모에도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것을 곱해주면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계산한 결과값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분모는 일단 루트의 n제곱 플러스 3n의 플러스 n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 n제곱 플러스 3n의 마이너스 n제곱이 나올 거니까 n제곱 사라지고 3n만 나옵니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예제 1.4.4에서 했던 것처럼 그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면 된다고 생각해 주면 되는데, 자 그러면 결국엔 최고차항으로 나눠주는 거니까 n으로 나눠주면 되겠네요. 그죠? n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자 n으로 나눠줬단 말은 이게 루트로 세부 계산 과정까지 소개를 해드리면 n을 나눈 거니까 얘를 자 n분의 루트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분의 n, 그 다음에 여기는 바로 적을게요. 3.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n분의 n이니까 이거는 1로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식을 간단하게 했으면 이렇게 나타냈죠. 그럼 이제 얘가 문제인데, 얘가 문제죠, 얘가. 근데 사실 뭐냐면은 이거 자체를 요렇게도 적어줄 수 있잖아요. 루트의 n제곱에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1에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 자체를 또 우리가 어떻게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경우에 자 루트의 1 플러스 n분의 3 플러스 1분의 3 이렇게 적어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얘를 0으로 날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루트 1 플러스 1분의 3이니까 2분의 3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그 26페이지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이제 또 27페이지에 걸쳐져 있는 부분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등비수열의 이제 수렴과 발산에 관한 내용인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자, 우리가
일단은 A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이제 우리가 뭐냐면 등비 수열의 일반항인데, 얘를 만약에 극한을 계산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식 자체를 사실상 우리가 어떻게 변형시킬 수 있냐면은 R분의 A의 R의 n승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는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경우에 R분의 A의 R의 n승 이거니까 우리가 여기 결국엔 상수잖아요, 그죠? 여기 상수예요, 상수.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를 자체를 우리가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된다는 거죠. R분의 A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R의 n승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수열의 극한 정리 배웠죠. 그럼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거 값을 찾는 게 관건인 건데, 요거 값이 이제 이 R의 범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가장 먼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단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숫자라면 우리가 이 숫자의 형태를 여러분도 좀 잘 아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숫자의 형태가 어떤 형태가 될 거냐면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큰 이런 형태가 되겠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서 R의 n승이라고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분모분의 분자의 n승 이렇게 생각을 해줬을 때 이 분모가 더 큰 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분모가 더 큰 값인 숫자를 n승 거듭제곱을 하게 되면 얘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당연히 우리가 0으로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R이 만약에 1이라면 뭐 계산할 필요도 없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R의 n승은 결국에는 1의 n승이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니까 이거 자체는 그냥 1이 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R이 마이너스 1일 경우에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마이너스 1의 n이니까 이건 아까 뭐 어떻게 했어? 이건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였죠. 그럼 이거는 결국에는 발산한다. 극한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케이스 뭡니까? 나머지 케이스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R이 1보다 클 경우, 이것도 역시 여러분 보게 되면 이제는 분자가 더 큰 분모보다 더 큰 이런 형태가 되겠죠. 됐죠?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R의 n승을 우리가 관찰해 보게 되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는데 이 분자가 더 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거에 거듭 제곱을 한 거니까 얘는 어디로 간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역시 이거에 따른 예제도 역시 그 바로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1.4.6을 보시게 되면은 자, 수열 이것의 수렴 발산 조사하여라. 그러니까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3의 n승 플러스 2의 n승, 그 다음에 3의 n승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아까 앞에서 분수의 형태의 우리가 그 n에 관한 식을 극한값에 처리해 줄 때 어떻게 했냐면 최고차항으로 나눠줬었거든요.
그 최고차항으로 나눠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0으로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줬단 말이죠. 0으로 보내서 날릴 수 있는 건 다 날리고 이렇게 해서 극한값을 추려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계산을 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또 비슷하게 우리가 적용을 해보자는 겁니다. 0으로 날릴 수 있는 케이스라면 결국에는 요 1번 사항이 되겠죠. 그러면은 분자보다는 분모가 더 큰 숫자가 돼야 되는 거다 보니까 여기 있는 이 식 자체에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분모가 더 크게끔 해서 우리가 0으로 날릴 수 있게 하려면 2의 n승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3의 n승으로 나누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최고차항을 3의 n승이라고 생각을 하고 역시 분자 분모를 나눕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1 플러스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겠죠. 분모는 3의 n승으로 나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분자 같은 경우는 1 마이너스의 4에 곱하기 3분의 2의 n승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뭐가 되겠어요? 이것도 다 0으로 날아가겠네요. 1번 사항 때문에. 그죠? 그러면은 결국은 뭐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극한값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됐죠? 됐습니까? 그 다음 자 예제 1.4.7 같은 경우는 이 증명과정은 뭐 사실 수학과에서도 이제 줄을 많이 해가지고 뭐 여러분들이 굳이 이 증명과정을 다 익혀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근데 다만 이 수열이 굉장히 이공계에서는 중요한 수열이거든요. 자 뭐냐니까 수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것은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이상하죠. 뭐냐니까 여기 1 플러스 n분의 1이라는 이 숫자는 어쨌든 1보다는 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거대로라면 이 4번 항목이 될 텐데, 그죠? 1보다 크니까. 그러면 우리가 1보다 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케이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다 거듭적으로 하게 되면 이렇게 수렴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수열이 굉장히 특별한, 아주 특별한 수열이 된다는 겁니다. 이공계에서 많이 쓰이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수렴하는 거를 증명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과정은 여러분들 다 익혀놓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 책을 참고해서 보게 되면요, 그 책 어디를 보시냐면, 자, 맨 마지막 부분에, 맨 마지막 제줄, 맨 마지막 제줄 위에 있는 그 부등식을 한번 여러분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로 나오는 사항이 뭐냐면 AN이 쭉 해서 끝에만 보겠습니다. AN이 3보다 작다라는 결과가 나오죠. 그럼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거는 바로 위로 6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됐죠? 일단 요 조건 하나 하고 그다음 넘기셔서 28쪽에 나와 있는 거 보게 되면 이제 AN 플러스 1이라 이거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쭉 해가지고 에서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 조건이 나오는데, 이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AN보다는 AN 플러스 1 이게 더 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이 AN이라는 수열이 증가 수열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직관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자 요런 식으로 AN이 막 진행해 나가요. 이 AN이 이렇게 막 진행해 나가는데 분명히 이 AN이 위로 6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위로 6이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분명히 이 AN이 이렇게 쭉 증가할 테지만 분명히 어떤 한계점이 있을 거랍니다. 한계점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수열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게 될 텐데, 분명 한계점이 있으니까 분명히 어떤 위로 6인데 증가하는 수열이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다? 분명히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그 극한값을 가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이 두 가지 조건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이 AN, 그러니까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 수열은 결국 뭐다?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요 사실만 여러분들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그 참고사항을 보시게 되면 참고사항이 진짜 중요합니다. CF. 자, 근데 참고사항이 진짜 중요해요. 별표. 뭐냐니까, 그러면 수렴하면 우리가 그 극한값을 우리가 정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 이게 과연 뭐냐?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어떤 상수 2의 값으로 수렴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이 1을 정한 사람이 뭐냐면 오일러거든요. 그래서 그 오일러 그 수학자의 이름을 따서 이거 자체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오일러 상수라고 합니다. 오일러 상수.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서 계산하는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 자,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이 서로 역수관계가 되면 됩니다. 역수관계. 아시겠죠? 역수관계. 이 역수관계가 되면은 극한값이 뭐로 튀어나온다? 1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1 플러스 n분의 1의 n승이라는 요 형태를 잘 기억해 두셨다가 문제를 좀 푸는데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은 그걸 물어보는 문제인 예제 1.4.8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경우에 1 플러스 n분의 2의 n승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어쨌든 지금 앞에서 배웠던 그 오일러 상수가 튀어나오는 그 수열이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어디까지나 얘랑 얘가 역수관계가 돼야 되는데 역수관계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지수를 변형을 시켜서 이 역수관계로 맞춰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식 자체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리미트 n이 무한대죠. 그러면은 이 식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은 역수를 먼저 맞춥니다. 역수를 먼저 맞추고 나서 그 다음에 지수를 조작을 해주시면 돼요. 뭐냐니까, 자, n분의 2의 역수는 2분의 n이죠. 그러니까 2분의 n 요렇게 표현한 다음에 요 식이 요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제곱을 하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요 안에 있는 요 제곱 안에 있는 요 식 자체는 역수관계가 성립되니까 얘는 어디로 가겠어요? 1로 갈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이 극한값은 2의 제곱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됐죠?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고, 일단 급수의 수렴부터는 다음 주차 다음 시간 또 영상을 올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문제들하고 연습 문제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후에는 이제 기본 문제랑 심화 문제까지 좀 여러분들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미리미리 좀 풀어나는 걸 풀어보는 것을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일단은 또 하나만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 강의가 지금 2학점짜리인데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시간으로 편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자, 일단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2학점짜리인데 3시간으로 지금 시간을 배정을 받았어요. 한 주에. 그래서 한 주에 사실상 3시간을 수업을 하는 건데 2학점짜리다 보니까 2시간은 이론 수업, 그 다음에 1번은 그러니까 1시간은 실습 활동,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거든요. 우리가 기초수학 및 연습이라는 과목이니까. 그래서 이 이론은 사실 뭐냐면, 이 이론은 제가 강의로 진행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50분짜리 영상,
5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되거든요. 50분짜리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두 개니까 총 100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 나갈 거고, 이 실습 과목을 제가 이제 그 조교 선생님한테 여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알기로는 과제를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제. 그래서 일단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이 실습 활동으로 배정된 이 1시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그 LMS 공지사항 있죠. LMS 공지사항으로 제가 공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다음 주 주차에 또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수업했던 내용 조금 복습을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수업 듣는데 무리가 없도록 복습을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